1943년 매년 찍던 사진을 위해 돌아온 마가렛은 완전히 변한 엘레노어를 발견한다. 화상 흉터가 얼굴을 덮고 한 팔이 사라졌다. 비행장 사고가 모든 것을 바꿨다. 11년간의 전통이 살아남을까? 1932년이었습니다. 마가렛 윌슨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아버지의 특별한 카메라를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사추세츠 시골집 나무 바닥에 비싼 코닥 브라우니 카메라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했습니다. 마가렛은 겨우 12세였지만 그녀는 부모님이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해 시대는 힘들었습니다. 많은 가족이 돈과 직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 특별한 하나만큼은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기억이 금보다 더 소중하다고 믿었습니다. 엘리너, 빨리 와.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해. 마가렛이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은 농가를 가득 메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10세의 엘리너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빨간 머리는 가지런히 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요일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드레스는 그녀에게 너무 컸습니다. 왜 오늘 사진을 찍어야 해, 맥이? 엘리너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려오며 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렛은 큰 언니의 자신감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진 잡지에서 기억은 사라지지만 사진은 영원히 남는다고 읽었어. 우리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기억하고 싶어. 영원히? 엘리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앞니가 지난주에 빠진 틈이 보였습니다. 영원히는 정말 긴 시간이야, 맥이. 그게 우리가 사진이 필요한 이유야. 마가렛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벽난로 위에 선반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년 같은 날 6월 20일마다 찍어야 한다고 결정했어. 1년 중 가장 긴 날, 여름철의 날이야. 엘리너가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아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오래된 과학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지, 맞아. 마가렛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의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나와 나란히 서서 미소 지어줘.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사진이 흐릿하게 나와. 자매들은 서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의 카운트다운이 끝나가자 플래시가 터지고 클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연례 사진이 찍혔습니다. 두 어린 소녀는 10년 이상 지속될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아버지는 지하 다크룸에서 사진을 현상했습니다. 마가렛은 화학 용화액에서 그들의 얼굴이 마법처럼 나타나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멋지다, 마가렛.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는 젖은 사진을 들어올렸습니다. 너희 둘은 아름답구나. 우리는 매년 하나씩 찍을 거야. 마가렛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진을 말리기 위해 줄에 걸어놓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주름이 졌습니다. 좋은 전통이구나. 네가 나처럼 나이 들어갈 때 꽤 많은 컬렉션이 생길 거야. 아버지처럼 나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마가렛이 웃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 스쳤던 슬픈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두고 보자, 내 사랑.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고 보자. 다음 해인 1933년 사진은 자매들이 같은 자리에서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자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음식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더 갸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들은 힘든 시기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1934년 엘리너는 마가렛과 거의 같은 키가 되었고 두 소녀는 모두 엄마가 정성스럽게 수선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그들의 눈에 자부심이 가득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들은 함께 또 다른 힘든 한 해를 견디어내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1935년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해의 사진에 걱정이 가득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보다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미소는 강요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팔짱을 끼고 서로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1936년까지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들의 작은 마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다시 일을 찾았습니다. 그의 사진은 자매들이 새 드레스를 입고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간단했지만 패치가 붙어 있거나 오래된 옷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14세가 된 엘리노는 젊은 여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색한 모습은 그녀가 될 아름다움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1937년 그들의 어머니는 직접 사진을 찍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소녀들에게 더 패셔너블하게 머리를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사진에는 이제 17세가 된 마가렛이 영화 배우처럼 곱게 컬링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15세가 된 엘리노는 할머니의 진주핀으로 머리를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소녀가 아니라 여인처럼 보인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는 그녀를 자랑스럽고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어. 그녀는 현상된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곧 너희는 가족을 가지고 사라질 거야. 우리는 항상 사진을 찍으러 돌아올 거예요. 마가렛이 약속했습니다. 매년 무슨 일이 있어도 1938년의 사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마가렛이 대학으로 떠나기 전날 찍힌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학생이 되어 학교에 다닐 돈을 벌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마가렛은 키가 크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엘리노는 그녀의 언니를 감탄과 걱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이별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1939년에 마가렛은 여름 동안 대학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가져왔고 이는 그녀를 거의 낯선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해의 사진은 이 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매들은 여전히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변했어. 엘리노가 포치근에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변하지. 마가렛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별명을 사용하며 언니가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진을 찍는 이유야.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기 위해. 엘리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사진들을 보고도 서로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까 걱정이 돼. 마가렛은 웃었지만 언니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1940년에 전쟁이 유럽을 가로지를 때 세계는 크게 변했습니다. 그해 자매의 사진은 더 심각했습니다. 사진은 세계 사건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간단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이제 20세가 된 마가렛은 대학을 졸업하고 전선에서 간호사로 참여할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18세의 엘리노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멜리아 이어하트 같은 조종사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너는 절대 조종사가 될 수 없어. 사진이 찍힌 후 마가렛이 주장했습니다. 여자는 비행기와는 관계가 없어. 남자들이 보기에는 여자는 많은 곳에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엘리노가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새로운 불꽃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어, 맥이. 세상이 바뀌고 있어. 정말로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의 사진에서는 진주만이 공격당했고
미국이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사진은 마가렛이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녀는 적십자에 가입했습니다. 엘리노는 기계공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행 꿈에 가장 가까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심해. 사진 촬영 후 엘리노가 속삭였습니다. 마가렛은 다음 주에 영국에 있는 전장병원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너는 알아차릴 틈도 없이 돌아올 거야. 마가렛이 약속했습니다. 내년에 할 사진 촬영에 맞춰서.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1912년의 사진은 전쟁에서의 짧은 휴가 중에 마가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야위어 보였고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전투 근처 병원에서 본 끔찍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엘리노는 맥주를 마시며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팔은 기계 작업으로 근육질이 되었고 얼굴은 밖에서 일한 덕에 탄 피부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의에 찬 표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사진 후 그들은 집 뒤에 연못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린 시절 사랑했던 장소였지만 거의 잊힐 뻔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흘러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마가렛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물 위로 돌을 건너뛰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을 때 미래는 언제나 예측할 수 있었어. 엘리노는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돌에서 생긴 물결을 관찰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어. 공항에서 매일 젊은 남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걸 봐. 어떤 이들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아.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야. 마가렛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상실. 남자를 만난 적이 있어? 엘리노가 물었습니다. 문득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마가렛의 뺨이 빨개졌습니다. 미국인 의사가 하나 있어. 그의 이름은 제임스야. 그는 친절해. 18시간 수술을 받은 후에도. 너는 친절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 맥이. 엘리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어때? 어떤 기계공이 너의 눈에 들어온 건? 엘리노가 웃었습니다. 마가렛이 너무 오래 듣지 못했던 소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럴 시간은 없어. 하지만 비밀스럽게 날 비행하도록 가르쳐준 조종사가 있어. 그의 이름은 토마스야. 엘리너 윌슨, 너는 실제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지 않니? 그냥 작은 비행기들만,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보지 않을 때만. 엘리너가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는 마가렛에게 처음 사진에서 모습을 드러내던 그 이빨 빠진 소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가렛은 유럽으로 돌아갔고 엘리노는 공항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편지들이 서로 천천히 종종 몇 달의 지연을 겪으며 오갔습니다. 그리고 1943년 6월 21일이 왔습니다. 마가렛은 이 날짜를 위해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에제곤네 포토그래피를 찍기 위해 집에 있을 수 있도록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시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딸이 전쟁에 차출된 것에 대한 걱정이 그들을 늙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노는 어디 있어? 마가렛이 그들을 껴안은 후 물었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어야 해.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마가렛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그녀는 변했어, 마가렛.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달 전에 공항에서 사고가 있었어. 사고? 마가렛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난 몰랐던 거야? 편지를 보냈어. 아빠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편이 잘 안 돼. 그리고 엘리노가 너를 걱정시키지 말라고 했어. 그녀는 어디 있어? 마가렛이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언니가 집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처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방에 있어.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그녀는 거의 나오지 않지. 마가렛은 심장이 두근거리며 계단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엘리노의 문을 쾅하고 두드린 후 기다리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은 여름 햇살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노는 창가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름인데도 담요가 무릎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엘리, 여보,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엘리노가 돌아보자 마가렛은 의도치 않게 숨을 헉 내쉬었습니다. 엘리노의 오른쪽 얼굴에는 화상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팔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셔츠의 소매가 가지런히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안녕 맥이, 엘리노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듯 같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비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는 사진을 찍으러 집에 온 거지. 마가렛은 방을 가로질러 엘리노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엘리노의 남은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엘리? 토마스가 새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 엘리노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어. 우리는 이륙 중에 추락했어. 연료 탱크가... 그녀는 말을 마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상처 얼굴과 없는 팔에서는 그 나머지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마가렛이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지 못했어. 엘리노가 단순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슬픔이 스치다 다시 감추어졌습니다. 마가렛은 눈물이 나려 했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엘리노는 명확하게 동정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없어서 미안해. 너는 다른 곳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 엘리노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 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마가렛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엘리노는 미소를 지었지만 상처로 인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괜찮니? 특히 이렇게 더 괜찮아. 마가렛이 대답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찍자. 엘리노의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이제는 사진을 찍고 싶지 않아. 말도 안 돼. 마가렛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방을 가득 채우고 엘리노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어. 매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볼 거야. 엘리노가 자신의 얼굴과 핀으로 박힌 소매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나의 용감하고 아름다운 자매를 볼 것이야. 마가렛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도 살아남은 여자를 볼 거야. 엘리노는 설득되지 않은 듯 보였지만 마가렛은 계속했습니다. 이 사진들의 주요 목적은 우리 삶을 보여주는 것이야. 예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지. 변화, 힘든 시기, 생존. 오랜 침묵 속에서 엘리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가 사진 찍을 장소를 정할 거야. 그들의 보통자리인 벽난로 대신에 엘리노는 마가렛을 뒷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오르던 오래된 참나무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카메라를 가져왔고 그 카메라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엘리노는 오른쪽이 카메라를 향하도록 자신을 위치시켰습니다. 그녀는 상처나 없는 팔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녀가 마가렛의 의아한 표정에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자. 그날의 사진은 강력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고 엘리노는 그녀의 상처가 드러났지만 고개는 당당히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평소에 웃는 포즈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두 여성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다. 이것이 희생이다. 이것이 우리다. 아버지가 사진을 찍고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현상한 후 자매들은 참나무 아래에 남았습니다.
돌아갈 거니? 엘리노가 위에서 나무가지에서 뛰어다니는 로빈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 임무는 3개월 후에 끝나. 마가렛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을 해봤어. 제임스가 나에게 결혼해달라고 했어. 엘리노는 언니를 향해 진정으로 놀라운 표정을 지어보았습니다. 결혼해? 마가렛은 웃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지 마. 나는 항상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 내 경력과 독립성을 원한다고. 하지만 이 전쟁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제임스가 중요해. 그는 그렇지. 마가렛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는 좋은 남자야. 친절하고 똑똑하고 내 일을 존중해. 엘리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구나. 너는 어때?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엘리노는 자신의 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수리공으로서 공항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하지만 나는 생각했어. 조종사들에게 다양한 항공기를 인식하는 방법과 긴급 절차에 대해 교육할 사람이 필요해. 경험이 있는 사람. 너는 그 일을 위해 완벽할 거야. 마가렛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군인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엘리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이 상처를 입고도 민간인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거야. 나는 자원봉사를 할 생각이야. 너의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야. 마가렛이 말했다. 훌륭해, 엘리. 적어도 무언가야. 엘리노가 대답했습니다. 하나의 목적. 현상이 된 사진을 함께 검토할 때 그것은 솔직한 모습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으며 두 자매가 카메라와 미래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진과 너무 달라 보인다. 마가렛이 사색하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든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 보이기도 해. 엘리노가 덧붙였습니다. 더 진짜 같아? 그래, 정확히 그렇지. 더 진짜 같아. 1944년의 사진은 또 다른 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렛은 분명히 임신을 했고 그녀의 간호사 유니폼 대신 헐렁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엘리노는 비행교관의 유니폼을 입고 그녀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빈 소매는 더 이상 움켜잡혀 있지 않았고 기본적인 인공팔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그녀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임스가 여기에 올 수 없었다고 속상해해 마가렛이 사진을 찍은 후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여전히 부족한 차가운 차를 마시는 중이었습니다. 전투가 더 잘 되고 있긴 했지만요. 그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엘리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곧 아빠가 될 거란다. 그것은 사진보다 더 중요해. 마가렛은 배를 만졌습니다. 우리는 만약 아기가 여아라면 그녀의 이름을 엘리노로 짓기로 했어. 엘리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만약 아기가 남자라면 토마스를...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언니의 반응을 보고 말했습니다. 엘리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고마워.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는 엑스트라오디너리 마을뿐만 아니라 마가렛이 말했습니다. 내 조심스러운 자매에게 비행을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 그는 나를 믿어주었어. 엘리노가 단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던 거지. 2달 후 아기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연합군이 파리를 해방시킨 바로 그 시기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1945년의 사진은 전쟁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렛은 아기 엘리를 안고 있었고 엘리노는 자랑스럽게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온 군인들을 위해 더 나은 인공팔과 다리를 개발하는 일을 정부에 의뢰받았습니다. 자신의 경험 덕분에 그녀는 독특한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두 사람의 미소에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수년 만에 진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 엘리너가 현상된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 마가렛이 대답하며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잃은 것, 토마스, 그리고 결코 돌아오지 못할 젊은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엘리너가 심각하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어. 잘 살고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시간이 의미 있게 있을 수 있도록. 그게 네가 정부 직책을 맡은 이유야. 마가렛이 물었습니다. 너는 더 쉬운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엘리너는 자신의 인공팔을 움직였고 기계 손가락이 약간의 웅궁거림과 함께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할 가치가 있는 일은 쉽지 않아, 매기. 너는 내가 이렇게 사진을 계속 찍도록 고집했을 때 그걸 배웠어. 내가 숨어 지내고 싶어 했을 때조차도. 평화의 시대가 미국에 자리 잡으면서 연례 사진은 계속 찍혔습니다. 1946년의 사진은 마가렛이 두 번째 아기를 안은 모습이었고 제임스 주니어는 바로 생겼습니다. 엘리너는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공팔은 이제 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여전히 인공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1947년에 사진은 약간 변화했습니다. 제임스가 드디어 사진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마가렛 뒤에 서 있으며 그녀가 그들의 세 번째 아기를 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아기는 장미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엘리너는 약간 떨어져 있으며 언니의 커지고 있는 가정과 자신의 혼자 있는 생활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해. 마가렛이 사진을 찍은 후에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모 엘리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방도 충분히 있어. 엘리너는 고개를 저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 일이 있어. 그리고 너희 집은 이미 꽉 차 있어. 제임스가 아이들을 위한 마당이 있는 더 큰 집을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마가렛이 공유했습니다. 미국의 꿈이구나. 엘리너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불친절한 표현이 아니라 좋게도 들렸습니다. 그건 너에게 잘 어울려, 매기. 하지만 너에게는. 엘리너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지금 다른 꿈을 꿉니다. 그 다른 꿈은 1948년의 사진에서 명확해졌습니다. 엘리너는 루스라는 이름의 수학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부 업무를 통해 만났습니다. 그들의 관계의 본질은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마가렛은 이해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엘리너와 루스는 가까이 서 있었지만 만지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마가렛과 엘리너는 포치에서 반딧불이가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루스는 멋지며 마가렛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엘리너가 대답하며 방어적인 암시가 가득했습니다.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기뻐, 엘리. 엘리너는 언니의 얼굴을 연구하며 그곳에서 솔직함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이완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나는 모두가 아니야. 마가렛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너의 삶이 좋기를 바랄 뿐이야. 그게 너에게 어떤 모습이든. 엘리너는 인공손으로 다가와 마가렛의 팔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이 제스처는 몇 달을 통한 연습 후의 것입니다. 고마워, 매기. 연례 사진의 전통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950년대는 마가렛에게 부와 많은 자녀들을 가져왔고 엘리너와 루스는 그들의 분야에서 개척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초기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요한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960년대의 사진은 자매들이 우아하게 나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마가렛의 아이들은 자라며 그들 자신의 남편과 아내와 함께 등장해 가족 초상화가 더 커졌습니다. 엘리너의 머리는 언니보다 먼저 회색으로 변했지만 이는 스트레스나 그녀의 힘든 작업에서 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에게 품격 있는 권위의 모습을 부여하였습니다. 1969년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딜 때 연례 사진은 엘리노와 마가렛이 이를 텔레비전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첫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이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상상한 적 있니? 엘리노가 물었습니다. 전혀 없었어. 마가렛이 인정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엘리노가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1932년 이후 찍힌 모든 사진이 정렬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타임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했다. 1970년대는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1972년 몇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임스는 1976년에 심장마비를 겪었지만 회복되었고, 그 충격은 마가렛이 그를 그의 의사 일을 그만두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루스는 1979년에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과학에 많은 기여를 한 뛰어난 두뇌에게 무차별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자매들은 여름 지점에서 나란히 서서 끊임없이 그들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1980년대에는 그들이 첫 번째 브라우니 카메라를 사용한 것에서의 기술 변화가 극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가렛의 손자 마이클이라는 아마추어 사진가가 점점 더 정교한 장비로 연간 사진 찍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서로의 삶을 지켜보며 함께 서 있는 두 자매. 1982년 그들의 50번째 사진에서는 전체 담배 및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62세가 된 마가렛은 그녀의 자녀들, 손자들, 그리고 심지어 한 명의 증손자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60세가 된 엘리노는 루스를 끌어안고 서 있었고, 루스는 누군가를 전혀 알아차리듯 모소할 수 있었지만 깊은 수준에서 엘리노의 목소리에는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이다. 마가렛은 그들의 사진 앨범을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반세기 동안의 이미지, 우리는 상당한 삶을 살았어, 그치? 엘리노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인공팔은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진짜가 아닌 것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보다 더 마가렛도 동의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쉽지는 않았어. 최고의 삶은 거의 쉽지 않지. 엘리노가 대답했습니다. 1983년도에 찍은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루스는 그해 4월에 세상을 떠났고, 상심한 엘리노는 전통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마가렛이 엘리노에게 와서 첫 번째 사진 기념일에 조용히 함께 있었습니다. 너가 중단하길 원하면 이해해. 마가렛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엘리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은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내년에 찍을 거야. 루스는 그렇게 하고 싶어 했을 거야. 그녀는 언제나 우리의 사진 시리즈가 살아있는 역사라고 말했어. 그래서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1984년의 사진에서는 엘리노 혼자 다시 서 있었지만 그녀 옆에 없는 자리는 어떤 존재보다도 더욱 강력했습니다. 자매들이 70대에 접어들면서 사진 속 변화는 더 미세해졌습니다. 약간의 회색, 약간의 피해 감소, 약간의 지혜가 그들의 눈에서 나타났습니다. 마가렛의 건강은 1990년대 초반에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련의 작은 중풍이 그녀의 생활 능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중단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1993년 사진 후 처음으로 휠체어가 필요했던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엘리노가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기록해야 해. 잊지 말자. 예쁜 부분만이 아닐 뿐. 마가렛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가 내 말을 내게 되돌리고 있구나. 좋은 말이었어. 엘리노가 대답했습니다. 반복할 가치가 있어. 1995년이 오고 그들은 첫 번째 사진을 찍은 지 63주년이 되었고, 마가렛은 병원에 있었으며 더 심각한 중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노는 병상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기술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 그녀는
카메라를 베드사이드 테이블에 올려놓고 타이머를 설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지. 결과적으로 나온 이미지는 병실에서의 두 자매를 보여주었습니다. 엘리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마가렛의 약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초상화는 아니야. 마가렛이 약하게 농담했습니다. 그들은 성장 머신이 생겨 날대로 하지 않도록 현상이 끝난 폴라로이드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솔직한 초상화 중 하나야. 엘리너가 반박했습니다. 마가렛은 충분히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결코 완전한 움직임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1996년의 사진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여주었습니다. 엘리너는 그녀의 뒤에 서서 손을 언니의 어깨에 따뜻하게 얹고 있었습니다. 1997년까지 마가렛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겨울에 폐렴에 걸렸고 6월까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사진을 찍고 싶어 했습니다. 65년이야. 그녀는 엘리너의 손자가 이제 전문 사진가가 되어 자신의 침대 옆에 디지털 카메라를 세팅하는 걸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그 첫 브라우니 카메라에서 멀리 왔어. 기술은 계속 나아가. 엘리너가 동의하며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언니와 연결된 다양한 튜브와 모니터를 방해하지 않으려가 조심했습니다. 내게 약속해. 마가렛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조용해서 엘리너가 가까이 다가가 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없어진 후 한 장 더 사진을 찍어줬으면 해. 오로지 너 혼자 저저와 앞과 세이디어 겉경자 우리의 보통 자리에 가서 결국 원을 완성하게. 엘리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기, 약속해, 엘리. 약속할게. 엘리너가 속삭이며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메라가 클릭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마가렛은 3주 후 가족들의 곁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해 6월 1998년 여름의 지점에 엘리너는 가족집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마가렛의 큰아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66년 전에 그들이 첫 번째 사진을 찍었던 그곳 벽난로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마가렛의 손자가 카메라를 세팅하고 조명을 조절하며 사진을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만, 엘리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액자에 담긴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1932년에 찍은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모든 삶이 앞에 놓인 두 젊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그 액자 사진을 가슴에 품고 카메라가 클릭되며 마지막 이미지를 포착하고 그녀의 삶이 가득 담긴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미지를 찍었습니다. 70대 후반의 여성, 홀로 살펴보며 보여주는 실질적인 삶의 흔적. 카메라의 셔터가 마지막으로 닫히며 엘리너는 들릴 듯 말없이 속삭였습니다. 밤에기, 사진은 정말로 영원히 남아. 어딘가에서 마가렛이 미소 지었을지 모릅니다. 사진 컬렉션 총 67장, 거의 7년대에 걸쳐 촬영되었습니다. 엘리너는 2002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국립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그것은 20세기 미국의 삶에 관한 전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여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여정을 기록한 두 자매에 대한 증거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공황, 전쟁, 번영, 기술 혁명 및 사회 변화를 통해 전시회를 방문하는 이들은 1943년에 찍은 사진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엘리너가 완전히 변한 해였지만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가 나타내는 것, 힘, 용기, 그리고 함께 삶의 어려움에 맞선 두 자매 간의 끊을 수 없는 유대감. 전시회의 마지막 표지에는 80세의 엘리너의 마지막 인터뷰 중 인용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매년 그런 사진을 계속 찍은 이유를 왜 묻습니다. 인생이 어려워졌던 때에도.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변화를 상기시키기 위해 아프고 힘든 변화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페이지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은 충분히 기록된다면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서사시가 됩니다.